저희 조코피TV는 인터넷 가전 렌탈 변경 시 현금으로 110만원 당일 지급, 인터넷 끝판왕, 썬팅 필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선사하는 T9 필름 신차 검수부터 장기 렌트 리스까지 모빌리티 서비스의 정수 카스페이스와 함께합니다. 아직도 모르세요? 현금 지원금 110만원을 인터넷 끝판왕에서 지원해드립니다. 내가 내는 월 요금에 포함되어 있어서 안 받으면 나만 손해! 합리적인 요금 설계로 현금 지원금에 72만원 결합 할인까지 놓치지 마세요. 약정이 남아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저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인터넷 끝판왕과 상담만 해도 스타벅스 커피 쿠폰을 쏩니다. 혹시나 현금 사은품을 더 주는 곳이 있다면 차액 150%까지 보상한다고 하니까 이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다른 곳 알아볼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1555-3312 365일 상시 상담 가능하니 빨리 전화하세요. 1555-3312 더보기 고정 댓글 링크도 꼭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즐거운 아침입니다. 저희 제10차 조코피 투어 40명 찼습니다. 네, 그리고 딱 한 명 남았거든요. 딱 한 분, 막차 탑승하실 분들 빠르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역대 최다 모객 여러분께 고개 숙여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번에 골든스테이트 레이커스 경기를 관전하러 갑니다. 2월인데요. 그 골든스테이트에 고액 연봉자들이 있습니다. 바로 스테픈 커리와 지미 버틀러죠. 물론 드레먼드 그린도 많은 돈을 받긴 합니다만 그린은 항상 연봉 협상 테이블에서는 그래도 많이 양보를 해왔어요. 그런데 50밀 이상 받는 선수가 2명이나 있는 골든스테이트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커리와 버틀러인데 현재 지미 버틀러 여러분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작년에 올해였죠. 올해 트레이드 데드라인 때 위긴스와 버틀러를 바꿨을 때 엄청난 업그레이드다라는 영상을 찍고 제가 이제 조롱거리가 됐었죠. 버틀러가 가져다준 그 엄청난 파생 효과가 있었는데 일단 올 시즌의 버틀러 저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평균 50밀을 넘게 받는데 커리를 저는 완벽하게 도와주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스테픈 커리도 수비에서 발생하는 약점들은 여전히 있습니다만 공격에서의 퍼포먼스는 저는 스테픈 커리가 당연히 돈값은 하고도 남고 그걸 뛰어넘어서 지금 커리가 짊어진 부담이 너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선수의 몸값 그리고 연봉이 결국 그 선수의 책임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지미 버틀러가 하고 있는 이 플레이가 과연 워리어스에게 긍정적인 것인지 옳은 판단인지에 대한 의문점이 들어서 이 컨텐츠를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지미 버틀러 야투 시도 개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2월 15일 포틀랜드전 11개 시도 3개 성공, 12월 13일 미네소타전 11개 시도 6개 성공, 12월 8일 시카고전 10개 시도 5개 성공입니다. 시즌 평균이 11.3개입니다. 그런데 지미 버틀러가 20개 이상의 야투를 시도한 횟수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그냥 고르게 한 10개에서 15개 정도를 쏘고 있습니다. 저는 선수들이 항상 기록지를 보잖아요. 그 기록지를 보면서 어느 정도의 게임의 내용을 저는 스스로 조정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르브론 제임스 마찬가지고 케빈 듀란트 마찬가지고요. 스테픈 커리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버틀러가 제일 많이 보는 항목이 야투 시도 개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이번 시즌 현재까지 야투 시도 개수가 20개를 넘긴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최다 야투 시도를 했던 경기는 골든스테이트와 밀워키전이었고요. 이때 18개 던졌고 나머지는 대부분 15개 이하입니다. 그리고 야투 시도 개수가 한 자리였던 적도 제법 있습니다. 총 6번이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50밀 받는 선수인데 야투 시도 개수를 10개도 안 던진다? 저는 이게 버틀러만의 경기 운영일 수도 있지만 지금 골든스테이트의 상황, 그 다음에 워리어스의 평균 연령, 스테픈 커리의 연차 이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이게 과연 맞는 판단일지에 대한 좀 의문은 들어요. 자, 시즌 평균 11.3개의 야투를 던지고 있는데 이건 평균 20점 이상 넣기 시작한 4년차 시카고 불스 시절이죠. 그 시카고 불스 시절 이후에 지난 시즌에 이어서 두 번째로 낮은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즌 같은 경우에는 조금 우리가 예외를 두자면 마이애미 시절에는 태업했죠. 아예 그냥 배째습니다. 그리고 골든스테이트 와서는 또 내가 이런저런 시스템에 적응을 하다 보니까 야투 시도 개수가 적었어요. 네, 그래서 지난 시즌을 제외한다면 사실상 4년차 시즌 이후에 가장 적은 야투만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즌 같은 경우는 10.9개, 올 시즌은 11.5개인데 지난 시즌은 여러 가지 예외가 있었고 그 정도로 야투 시도 개수를 적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포틀랜드전에서 스테픈 커리 48점 넣었습니다. 그런데 팀은
졌죠. 커리는 잘 싸웠고 팀은 졌습니다. 버틀러의 이날 야투 시도 개수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단 11개였어요. 커리는 무려 26개를 던졌습니다. 그리고 커리는 그 가운데 야투를 50% 이상을 넣고 48점을 넣었으니 커리에게 돌을 던질 수는 없죠. 버틀러가 2옵션인데 1옵션과 2옵션의 야투 시도 개수가 15개가 차이가 났다는 건 그만큼 커리에게 볼을 많이 몰아줬고 핫핸드였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버틀러는 경기 내내 내가 연봉은 많이 받는데 그 연봉에 상응하는 걸맞은 그런 부담을 갖고 뛰나 이런 생각은 좀 듭니다. 자, 이 NBA 이 전문가 가운데 바로 케빈 오코너라는 양반이 있죠. 이 양반이 오늘 재밌는 걸 올렸더라고요. 무슨 내용이냐면 워리어스요, 커리를 좀 도와주세요. 55미를 받는 어떤 선수가 11번의 슛만 던지는데 별다른 효과가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거예요 라고 케빈 오코너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55미를 받는 어떤 선수는 지미 버틀러를 칭하는 거죠. 이거는 이제 버틀러를 돌려서 깎은 겁니다. 그러니까 돈은 많이 받는데 경기 도중에 별로 눈에 보이지 않아. 커리가 너무 외로워 보여, 불쌍해 보여. 이런 뜻으로 또 의역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공격할 때 버틀러는 자신의 슈팅보다는 자유투 유도 및 패스에 집중합니다. 훌륭한 팀 플레이어죠. 그리고 내가 야투를 던질 때도 있지만 야투를 던지는 과정에서 자유투로 득점을 하거나 혹은 비어있는 동료들에게 패스하는 걸 선호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이타적인 마인드가 있어요. 훌륭한 팀 플레이어입니다. 포틀랜드전 야투를 11개 시도했는데 3개밖에 넣지 못했지만 자유투를 11개 얻어내서 10개를 넣었습니다. 야투 시도는 내가 슈팅 파울을 얻어냈을 때는 야투 시도에 잡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야투를 11개만 던졌지만 자유투 라인을 얼마나 많이 섰는지가 중요하긴 합니다. 네, 하지만 현재 시즌 야투가 11.5개를 시도를 하고 있는데 자유투 시도 개수가 6.7개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자유투를 나이나 연차에 비해서 많이 얻어낸다고 볼 수는 있지만 깔끔하게 야투를 시도하는 개수 자체가 적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런 부담이 스테픈 커리에게 많이 가중되는 건 부인할 수가 없는 거죠. 자, 버틀러는 슈팅을 최대한 자제합니다. 그리고 팀 플레이에 집중하죠. 나쁜 건 아니에요. 다만 더 이상 스테픈 커리는 젊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커리가 동안이고 또 르브론 제임스보다 4살이 적어서 그렇지 절대적인 나이를 놓고 보자면 거의 최고참입니다. 그런데 그 스테픈 커리의 득점 부담은 이렇게 됐을 때 갈수록 증가할 수밖에 없는 거죠. 수치가 이를 증명합니다. 제가 찾아봤어요. 11월 1일 이후에 커리의 야투 시도 변화가 극적으로 바뀌더라고요. 커리가 11월 1일 이후에는 12경기 출전했습니다. 그런데 야투를 무려 20개 이상 던진 횟수가 8번입니다. 12경기 가운데 8번을 야투 20개 이상을 시도한 거예요. 확률로만 따져도 비율로만 따져도 67%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수치죠. 그리고 스테픈 커리의 통산 야투 시도 개수는 총 17.9개입니다. 그러니까 18개라는 뜻이죠. 커리의 통산 커리어가 18개인데 올 시즌 현재 커리의 야투 시도 개수가 무려 20개가 넘습니다. 포틀랜드 전까지 19.9개였으니까 20개가 넘어요. 그런데 이 시도 개수는 개인 통산 4번째로 높은 수치입니다. 스테픈 커리가 지금 이렇게 오랫동안 NBA에서 뛰고 있는데 4번째로 높은 수치로 야투를 시도하고 있다? 이게 어떨까요? 긍정적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스테픈 커리가 정규 시즌 MVP를 받고 그 다음에 진짜 날고 기던 그런 20대 때의 커리가 아니잖아. 하물며 30대 초반의 커리도 아닌데 20개 이상의 야투를 지금 던지는 게 커리어 4번째로 높다? 저는 이건 후반기로 갈수록 커리의 야투 성공률이 떨어지고 효율이 떨어지고 체력이 소진되는 결과로 100%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야투 시도 개수는 그래서 저는 그 선수의 능력이라고 봐요. 야투를 많이 던지는 거 저는 야투를 20개 던졌는데 어떤 슈퍼스타가 하루에 4개만 넣을 수도 있는 거고요. 16개를 실패할 수도 있죠. 근데 저는 20개를 던지는 것도 능력이라 봅니다. 예전에 알렌 아이버스 기억나시죠? 야투를 한 경기에 48개 던진 적도 있어요. 그거는 엄청난 기술이고 체력입니다. 그래서 야투 시도 개수가 그 선수의 저는 능력이라고도 생각하지만 동시에 체력을 갉아먹는 요인이기도 해요. 그런 측면에서 1988년에 커리가 야투를 매 경기 20개 이상 던진다? 옳지 않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버틀러의 야투 및 자유투 시도 개수 팀 바이 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커리어를 시카고에서 시작을 했죠. 야투 시도가 11.2개였습니다. 하지만 이때는 아기 때가 포함된 거예요. MIP 받기 전까지 버틀러는 그냥 수비수였습니다.
네, 그런데 그런 부분까지 감안을 하더라도 시카고에서 보낸 6시즌 동안에 11.2개니까 지미 버틀러가 루키 때는 야투 시도 개수가 1.9개였고요. 그 다음에 2년 차 때는 6.2개였습니다. 그 수치까지 감안을 한 거니까 그리고 나서 14개, 15개, 16개씩 던졌거든요. 이걸 다 합쳤을 때 11.2개였습니다. 자유투는 5.6개를 던졌고요. 미네소타 짧게 뛰었죠. 짧게 뛰었지만 야투 시도 개수가 15.6개, 자유투는 7개씩 얻어냈고 필라델피아 역시도 길게 뛰지 않았습니다. 야투를 13.6개를 시도했고 자유투 5.5개. 이때는 뭐 사실 벤 시몬스도 있었고 그 다음에 조엘 엠비도 있다 보니까 야투 시도 개수가 살짝 줄었어요. 그리고 마이애미로 와서는 야투 시도 개수는 13.5개니까 필리실과 거의 비슷한데 자유투를 훨씬 더 많이 얻어냅니다. 8.1개. 본인의 커리어 하이죠. 최전성기인 나이기도 했고 그만큼 노련미도 붙었고요. 그리고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로 이적을 해서는 현재까지 11.3개로 급감합니다. 네, 그리고 자유투 시도 개수는 7.7개. 자유투 시도 개수는 마이애미 시절 다음으로 높긴 합니다만 야투 시도 개수는 큰 폭으로 줄어드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렇다면 이게 과연 옳은 판단일까요? 저는 사실 지금 워리어스의 상황, 커리의 나이를 감안한다면 저는 옳은 판단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사실 뭐 가치관의 차이고 접근 방식의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저는 케빈 오코너 쪽에 가깝긴 해요. 55mm 봤는데 1옵션이 저렇게 48점 넣고 치고 야투 20개 이상 던지는 그림은 옳지 않다. 그렇다고 드래먼드 그린이 야투를 많이 던지겠습니까? 던질 능력이 없어요. 모제스 무디, 브랜든 포젬스키, 롤 플레이어입니다. 윌 리차드 애기고요. 알 호포드 누워 있습니다. 쿠민가 아예 지금 뭐 그냥 서랍 속에 갇혔죠. 그렇다면 결국 버틀러가 더 야투를 많이 저는 그래도 시도를 하는 게 버틀러가 원하는 페인트 존 공략 또 드라이브 앤 킥이 더 잘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버틀러의 플레이를 보면 누구나 다 페인트 존 내에서 패스할 거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내가 능동적으로 플레이를 하고 싶어도 능동적으로 플레이를 못하는 거죠. 왜냐? 상대 수비가 더 그 수를 읽고 있으니까. 자, 슈팅 시도가 감소한 주요 원인은 마이애미 시절에 비해서 팀 내 역할이 바뀌었죠. 그리고 공격 스타일에 대한 적응 이슈가 있습니다. 물론 버틀러는 BQ가 굉장히 좋은 선수고 경기를 느끼는 감각도 특출하죠. 하지만 마이애미 시절과는 완전히 다른 공격을 또 펼치는 팀이기도 합니다. 워리어스가. 자, 마이애미 시절에는 버틀러가 제1의 공격 옵션이었습니다. 하지만 골든스테이트에서는 커리를 지원하는 역할에 집중하고 있죠. 조금 더 뭐 슬램덩크식으로 표현을 하자면 도미보다는 가자미의 마인드가 있는데 그게 종종 좀 너무 크게 드러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첫 번째는 커리 중심의 공격 시스템을 워리어스가 가지고 있습니다. 워리어스의 공격은 당연히 커리가 중심이고 모션 오펜스를 돌리고 서로 많은 볼을 쉐어한다고 하더라도 피니시 역할, 득점의 마무리 역할은 늘 뭐 커리를 먼저 찾게 돼 있죠. 그런 커리 옆에서 지미 버틀러는 볼 핸들링과 플레이 메이킹을 보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마이애미 시절보다는 훨씬 수동적이고 좀 소극적으로 바뀔 수밖에 없는 부분은 있겠죠. 그리고 커리에게 더 많은 슈팅 기회를 만들어주는 역할에 충실합니다. 커리뿐만 아니라 골든스테이트가 워낙 외곽을 많이 던지는 팀이기 때문에 페인트 존을 두들기고 패스를 더 많이 뿌리게 되고 더 선호할 수밖에 없는 부분은 분명히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지미 버틀러의 패스 우선 마인드셋이 있습니다. 이길 수만 있다면 나는 뭐든지 할 것이다. 또 하나, 동료가 수비 없이 열려있다면 나는 언제든지 내 득점보다는 공을 건넬 것이다 라고 버틀러는 얘기합니다. 득점보다는 패스를 우선시하는 팀 플레이어고요. 하지만 이런 성향이 때때로는 너무 이타적이다, 경기에 보이지 않는다, 소극적이다 이런 비판을 받는 주된 원인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뭐 양면이 있는 거죠. 자, 세 번째는 효율적인 득점 및 자유투 유도를 선호하기 때문입니다. 슈팅 시도 자체는 줄었지만 버틀러는 여전히 외곽슛보다는 올 시즌 외곽이 굉장히 좋긴 합니다만 진짜 3점은 억지로 던지는 감이 있고요. 페인트존 공격과 파울 유도를 통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득점을 적립하는 걸 버틀러는 엄청나게 선호합니다. 아웃사이드 슈팅보다는. 그리고 이런 성향 때문에 혹은 덕분에 야투와 자유투 시도 개수가 비슷하거나 혹은 도리어 자유투 시도 개수가 더 많이 찍히는 원동력이기도 해요. 이거는 분명히 긍정적이고 버틀러가 단기전에 강하고 또 클러치 상황에서 믿을 수 있는 득점원이긴 하나 정규 시즌을 치르면서 분명히 답답하게 느껴지는 그런 구간이 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동료들의 슈팅 기복도 어느 정도는 저는 차지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워리어스 합류 당시에 버틀러가 인터뷰를 했었습니다. 내게 필요한 건 꾸준한 외곽 슈팅 지원이다. 왜냐하면 버틀러는 마치 4번처럼 뛰기도 하고 포스트업 하면서 늘 외곽의 동료들을 찾고 또 골든스테이트는 모션 오펜스가 기반이기 때문에 끊임없는 온 오프볼 스크린, 그 다음에 컷인,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버틀러에게는 마이애미 시절에도 타일러 히러, 던컨 로빈슨, 게일 빈센트 이런 스파더 슈터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인터뷰를 했는데 워리어스의 롤 플레이어들의 외곽 슈팅 성공률은 사실 평범한 수준입니다. 팀 3점이 현재 성공률이 14위거든요. 그러니까 나쁘지도 않고 뭐 그렇다고 해서 엄청나게 좋지도 않습니다. 또 샷 크리에이팅이 되는 선수들은 그렇게 많지 않고 또 하나 비슈터, 그러니까 안일 비자 서서 난 슈터들이 또 많죠. 뭐 트레이 잭슨 데이비스, 뭐 드레이먼드 그린, 뭐 GP2, 뭐 조나단 쿠민가 이런 선수들은 비슈터에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또 버틀러가 상당히 공격에서는 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이기도 한데 그래서 본인이 직접 돌파 이후에 자유투를 얻어내는 데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버틀러는 무리한 슛 셀렉션이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반대로 정말 완벽한 찬스가 아니면 철저하게 볼을 돌리는 경향의 소유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돌파를 했는데 상대 선수가 내 페이크에 속아서 점프를 하거나 아니면 로테이트가 꼬여서 내 골밑이 비어있을 때, 그러니까 내가 공을 쥐고 있을 때와 림 사이에 수비수가 없을 때 혹은 막 동선이 꼬여서 완벽한 기회가 났을 때에는 올려놓지만 웬만해서는 바깥으로 뺍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어떻게 보면은 아이러니한 거죠. 정말 저돌적으로 림을 공략하는데 내가 완벽한 찬스가 아니면 바깥으로 빼주는 패스가 많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버틀러 야투 시도 개수가 11개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겁니다. 저는 버틀러의 플레이 스타일이 잘못됐다고 당연히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지미 버틀러는 이미 이런 식으로 리그를 지배해왔고 또 이런 식으로 플레이를 해서 돈을 벌었죠. 하지만 또 그 상황과 또 동료의 성향과 그 다음에 그 팀의 스타일이라는 게 있잖아요. 지금 워리어스라면 또 쿠민가가 완전히 DNP로 지금 이 전열에서 이탈한 상황이라면 저는 버틀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가자미의 정신, 가자미의 마인드가 절대 나쁜 건 아니죠. 당연히 팀을 이기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버틀러의 성향이고 버틀러는 늘 위너였으니까요. 다만 스테픈 커리가 개인 통산 4번째로 많은 슈팅을 던질 정도로 야투 시도 개수의 그 갭이 커서는 곤란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는 좀 궁금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지. 저는 버틀러가 골든스테이트 와서 이렇게 빨리 적응하고 또 지난 시즌 휴스턴 로켓츠를 업셋하면서 2라운드까지 올라온 건 트레이드의 대성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버틀러의 개인 능력이기도 하고 다만 이번 시즌의 현재 골든스테이트의 상황이라면 저는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또 여러분의 의견도 궁금합니다. 저는 제 유튜브에 달리는 댓글들은 다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의견을 남겨주시고 개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 소극적인 버틀러가 LA 레이커스를 만나는 2월 일정 저희가 42명을 모객했고요. 그리고 55인승 버스를 빌렸기 때문에 딱 한 명을 더 모실 겁니다. 마지막 한 명. 막차로 오신 분께는 제가 또 특별한 선물을 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또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화요일 아침 아주 활기차게 보내시고요. 저는 오늘 라방으로 또 뵙겠습니다. 오늘 밤 라방은 22시에 시작할 거니까요. 많이들 들어오십시오. 고맙습니다.